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오늘은 비트겐슈타인이 들려주는 언어 이야기 시간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철학의 대가로서 서양 철학사에서 언어를 가장 철저하게 분석한 철학자로 평가받는 인물이죠. 그는 언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용을 통해 세상의 진리를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책 본문의 설명과 이야기 그리고 이 강의를 함께 들어보신다면 아마 이해의 눈을 떠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철학자였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영국 철학자입니다. 원래 그는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독일의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고 유대인을 핍박하자 영국으로 귀화를 했던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매우 부유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었는데요. 그의 집안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예술가들을 후원했었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의 집에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예술가들을 일상에서 접하면서 자랐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도요, 예술이나 윤리, 종교와 같은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집안 분위기였다고 해요. 아마 비트겐슈타인이 자신만의 뚜렷한 철학 사상을 연구하게 된 것도 이런 집안 분위기의 영향을 받았겠죠.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이 처음부터 철학 공부에 전념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그는 공학도였죠. 그런데 기술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항공공학을 공부하기 위해 맨체스터 대학에 갔다가 그는 거기에서 이 공학 자체보다는 수리철학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당시 수리철학의 대표 학자였던 러셀을 알게 되어서 그가 교수로 있던 학교로 와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점차 이제 철학에 전념하기 시작한 거죠.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완벽한 천재의 전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문학, 음악과 같은 예술에 대한 조예도 매우 깊었을 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 역시 아주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과 러셀은 처음엔 학생과 교수로 만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함께 철학을 고민하는 동료 사이가 되었다고 하죠. 그러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고향인 오스트리아군에 지원을 해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그는 이 삶과 죽음이 오고 가는 전쟁터에서 자신의 철학적 생각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전쟁에서 이탈리아의 포로가 되어 10개월 정도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고 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지만 여기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비트겐슈타인의 아주 중요한 저서 중에 하나인 논리철학 논고인데요. 바로 이것을 포로수용소에서 완성했던 거죠.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이 논리철학 논고에서 철학에 대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믿고 후련 철학계를 떠났습니다. 자신이 이 논리철학 논고에서 모든 철학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본 것이죠. 그렇게 철학계를 떠난 비트겐슈타인은 이후에 초등학교 교사라던가 수도원의 정원사 또는 누이의 집을 설계한 건축가 등으로서 살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몇 년 뒤 그는 자신의 견해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서 다시 철학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다 심화된 철학 세계를 만들게 된 것이죠. 비트겐슈타인은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그랬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철학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부나 명에 대한 욕심은 그다지 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스스로 노동을 하면서 검소한 삶을 추구했다고 하죠.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철학 사상만큼이나 일생 자체도 매우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와 관련된 책들을 좀 더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비트겐슈타인에게 더 큰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해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철학의 대가라고 했죠. 그렇다면 먼저 이 언어의 특성, 속성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언어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도구인 동시에 무기이기도 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이를 통해 상대에게 자신을 이해시킬 수 있고 또 동시에 자신 역시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언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소통을 하거나 생각을 알리거나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언어를 적절히 제대로 사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죠. 말 한마디에 엉뚱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꼭 직접 겪지는 않았더라도 사실 말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것은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쵸? 그만큼 언어를 잘 알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제대로 이해해서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언어를 이루는 기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이 당시 비트겐슈타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언어의 기본을 생각이나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때 이렇게 가장 간단한 생각을 표현하는 문장을 바로 명제라고 불렀죠. 그런데 가장 간단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것을 바로 단순 명제라고 불렀던 겁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비가 오고 있는 이 사실을 보면서 비가 온다 라고 말하는 것은 비가 오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단순 명제가 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사실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 구름이 떠 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실제 세계의 어떤 사실을 표현하는 이 문장들은 바로 단순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사실을 보면서 꽃이 피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역시 그 사실을 설명하는 가장 단순한 명제가 되는 거겠죠. 책이 있다, 새가 지저귀다, 나무가 높이 솟아 있다. 이런 문장들은 모두 책이 놓여 있는 사실, 새가 지저귀고 있는 사실, 키 큰 나무가 높이 솟아 있는 이 사실들을 표현한 단순 명제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세계는 가장 단순한 명제들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언어와 세계의 관계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나아가서 세계를 그려내는 언어에 대해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